안녕하세요. 30년 경력 노인복지 전문가 김현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노후를 좌우할 수 있는 기초연금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상담한 어르신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평생 성실하게 일하시고 65세가 되어 당연히 기초연금을 받을 줄 아셨는데 통장에 있던 3천만 원 때문에 한 푼도 못 받으셨죠.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이 죄가 되는 건가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실 그분처럼 억울하게 기초연금을 못 받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녀가 효도한다며 잠시 넣어준 돈, 해약한 보험금, 묵혀두었던 적금,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기초연금을 가로막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수만 명의 어르신들을 상담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제도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매달 34만 원, 연간 400만 원이 넘는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요. 특히 2025년, 올해는 기초연금 제도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탈락하신 분들도 다시 기회가 생겼고, 새로운 함정도 생겼습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딸이 준 용돈 500만 원을 통장에 넣어두었다가 기초연금이 중단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돈은 손녀 결혼식 때 쓰려고 잠시 맡아둔 것이었는데 공무원은 그런 사정을 봐주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분은 30년 넘게 운영하던 가게를 폐업했는데 홈택스에서 폐업 신고를 안 했다가 매달 150만 원의 추정소득이 잡혀서 기초연금을 못 받으셨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여러분께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30년 노하우를 모두 공개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기초연금의 모든 함정을 피하고 매달 34만 원을 안전하게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도 알려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박 어르신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작년까지 기초연금을 못 받으셨는데 올해는 받게 되셨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바로 2025년 9월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크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변화, 연금액이 올랐습니다. 작년까지 월 33만 4천 원이었던 기초연금이 올해는 342, 51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8천 원 정도 오른 거죠. 작은 금액 같지만 1년이면 거의 10만 원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선정기준액이 올랐다는 겁니다. 작년에는 혼자 사시는 분은 213만 원, 부부는 341만 원이 기준이었는데 올해는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만 8천 원으로 올랐습니다. 박 어르신도 작년에는 소득인정액이 220만 원이어서 탈락했는데 올해는 기준이 올라서 합격하신 거예요. 여기서 잠깐, 소득인정액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버는 돈과 가진 재산을 모두 합쳐서 계산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 공제도 확대되었습니다. 작년까지 108만 원이던 공제액이 올해는 112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제가 상담한 김 어르신은 아파트 경비로 월 150만 원을 받으시는데 작년에는 기초연금을 못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112만 원을 공제받아서 실제 소득은 38만 원으로 계산되어 기초연금을 받게 되셨죠.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가 바뀐 걸 모르고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맞습니다. 제도는 계속 바뀌는데 우리가 모르면 손해를 보는 거예요. 특히 올해 주목할 점은 금융재산 공제액은 그대로 2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이 기준은 안 올랐어요. 그래서 예전보다 탈락하기 쉬워진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만난 최 어르신은 정기예금 3천만 원이 있었는데
2천만 원 공제 후 남은 1천만 원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아슬아슬하게 탈락하셨습니다.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지역별 기본재산액입니다. 서울은 1억 3,500만 원, 대도시는 8,500만 원, 중소도시는 7,500만 원, 농어촌은 7,50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 금액까지는 재산으로 안 본다는 뜻이에요. 저는 3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억울한 경우가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을 몰라서 탈락하는 경우예요. 오늘은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사례를 통해 이 복잡한 계산법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이 어르신 사례를 보시죠. 강남에 사시는 정 어르신은 월급이 전혀 없고 국민연금도 30만 원밖에 안 받으시는데 기초연금에서 탈락했습니다. 이상하죠? 알고 보니 전세보증금 3억 원이 문제였습니다. 서울은 기본재산액 1억 3,500만 원을 빼고 남은 1억 6,500만 원의 연 4%를 적용하면 월 55만 원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국민연금 30만 원과 합치면 85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부부가구는 둘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친다는 겁니다. 제가 상담한 박 어르신 부부의 경우 남편은 아무 소득이 없었지만 부인이 식당에서 월 100만 원을 벌어서 둘 다 기초연금을 못 받았습니다. 박 어르신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내가 평생 일 안 하고 놀았으면 연금을 받았겠네요. 가슴 아픈 말이었습니다. 금융재산 계산은 더 복잡합니다.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모두 합쳐서 2천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을 연육 26%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적금 5천만 원이 있으면 3천만 원의 26%를 적용해서 5월 15만 6천 원이 소득으로 잡히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자녀명의 통장이라도 본인이 자유롭게 쓰면 본인 재산으로 본다는 겁니다. 제가 만난 김 어르신은 아들 명의 통장에 5천만 원을 넣어두고 생활비로 쓰셨는데 조사 과정에서 들켜서 기초연금이 중단되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부채입니다. 대출이 있으면 재산에서 빼주는데 무조건 다 빼주는 게 아닙니다. 금융기관 대출, 임대보증금 같은 걸 빼주는 거지. 개인 간 빌린 돈은 인정 안 됩니다. 그리고 고급 자동차도 조심해야 합니다. 4천만 원 이상 차량은 전액 월 100% 소득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즉, 5천만 원짜리 차가 있으면 월 416만 원의 소득이 있는 걸로 봅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제가 30년간 상담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작은 실수 하나로 기초연금이 중단되는 경우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목격한 9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흔한 실수는 가족 계좌에 돈을 잠시 맡기는 겁니다. 제가 아는 최 어르신은 집 수리 비용 2천만 원을 며느리 통장에 3개월 넣어뒀다가 다시 찾았는데 그 3개월 동안 기초연금이 중단되었습니다. 나중에 복구하려고 해도 그 기간 연금은 못 받았어요. 두 번째는 차명 계좌 사용입니다. 손자 이름으로 적금 넣었다가 본인이 찾으면 증여세 문제도 생기고 기초연금도 날아갑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손자 학자금이라며 5천만 원을 손자 명의로 넣었다가 급하게 병원비로 찾으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을 시세보다 싸게 자녀에게 넘기는 행위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무상처분으로 봐서 3년간 그 재산이 있는 걸로 계산해요. 1억짜리 집을 5천만 원에 팔았다면 5천만 원은 숨긴 걸로 보는 거죠. 네 번째,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면 소득이 없어도 추정소득이 잡힙니다. 제가 아는 박 사장님은 30년 하던 가게를 접고 3년째 놀고 계시는데
폐업 신고를 안 해서 월 150만 원 추정소득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5번째, 고급 자동차 문제입니다. 4천만 원 이상 차는 무조건 탈락이에요. 그런데 중고차 가격은 계속 바뀌잖아요. 작년에 3,800이던 차가 올해 4,100이 되면 탈락입니다. 6번째, 보험 해약 일시금입니다. 20년 넣은 보험 해약하면 5천만 원쯤 나오는데 이게 한 번에 소득으로 잡혀서 최소 1년은 기초연금 못 받습니다. 7번째, 월세 소득 미신고입니다. 원룸 하나 놔둬도 월 50만 원씩 받으면 연 600만 원이에요. 이거 신고 안 하면 나중에 5년치 추징당합니다. 8번째, 재산의 급격한 처분입니다. 5년 이내에 집 팔고 땅 팔고 하면 그 돈 다 어디 갔는지 증명해야 해요. 병원비, 생활비, 영수증 다 필요합니다. 마지막 9번째, 이건 진짜 억울한 건데 배우자가 갑자기 돈을 벌거나 상속받으면 본인도 탈락합니다. 이제 기초연금을 안전하게 받기 위한 5가지 핵심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제가 30년 동안 수만 명을 상담하면서 찾아낸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전략. 가장 중요한 건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상담한 이 어르신 부부는 재산을 미리 분리해서 각자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남편은 집을, 부인은 금융재산을 주로 보유하도록 5년 전부터 계획적으로 조정했죠. 물론 이혼하라는 게 아니라 세대 분리를 통해 따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단, 이건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5년 계획입니다. 재산 처분이나 증여는 5년 전에 미리 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김 어르신은 60세부터 매년 조금씩 자녀에게 증여해서 65세가 되었을 때 깔끔하게 기초연금을 받으셨어요. 갑자기 하면 무상처분으로 걸리지만 계획적으로 하면 합법적입니다. 세 번째, 차량 관리 전략입니다. 고급차를 가지고 계시다면 미리 처분하거나 3천만 원대 중고차로 바꾸세요. 제가 만난 박 사장님은 벤츠를 팔고 3천만 원짜리 중고 제네시스로 바꾸어서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차 한 대 때문에 연 400만 원을 포기하는 건 바보 같은 일이죠. 네 번째는 소득 관리입니다. 일을 하시더라도 근로소득공제 112만 원을 활용하세요. 월 150만 원 벌면 38만 원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리고 사업을 안 하신다면 무조건 홈택스에서 폐업 신고하세요. 안 그러면 월 150만 원씩 추정소득이 잡혀요. 5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통장 관리입니다. 큰돈은 나눠서 관리하고 입출금 내역을 명확히 하세요. 생활비 통장, 병원비 통장, 경조사비 통장 이렇게 구분하면 나중에 소명할 때 유리합니다. 제가 상담한 정 어르신은 통장을 5개로 나눠서 관리하는데 덕분에 3천만 원 중 1천만 원을 생활비로 인정받아서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절대 거짓말하지 마세요. 금융거래 내역은 다 나옵니다. 숨기려다 걸리면 부정수급으로 처벌받고 받은 연금도 다 토해내야 합니다. 정직하게 신고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준비하는 게 최선입니다. 재산 관리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에 조금만 일찍 알았으면 기초연금을 받았을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첫 번째, 예금관리법입니다. 통장에 5천만 원이 있다고 다 재산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생활비, 의료비, 경조사비는 따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제가 상담한 박 어르신은 통장을 이렇게 관리합니다. 생활비 통장에 500만 원, 병원비 통장에 300만 원, 경조사 통장에 200만 원. 이렇게 나눠서 각각의 용도를 명확히 했더니 1천만 원을 금융재산에서 제외받았습니다. 통장 이름도 생활비 통장 이렇게 해놓고
6개월치 입출금 내역을 증빙하니까 인정받더라고요. 두 번째는 보험 관리입니다. 저축성보험 해약하면 큰일 납니다. 30년 넣은 종신보험 해약하면 5천만 원 이상 나오는데 이게 한 번에 금융재산으로 잡혀요. 제가 아는 최 어르신은 안보험을 해약해서 8천만 원 받았다가 2년간 기초연금이 중단됐습니다. 차라리 보험은 유지하면서 약관대출을 받는 게 낫습니다. 대출은 부채로 빼주거든요. 세 번째, 주거 안정화 전략입니다. 전세 보증금이 너무 높으면 월세로 일부 전환하세요. 3억 전세를 2억 전세에 월 30만 원으로 바꾸면 보증금 1억이 줄어서 소득 환산액이 월 33만 원 줍니다. 그리고 월세 30만 원은 주거비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제가 상담한 강 어르신이 이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게 됐습니다. 네 번째, 부동산 관리입니다. 집값이 너무 오르면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수 있어요. 서울 아파트 가진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시가 12억 넘으면 무조건 탈락이에요. 그래서 미리 자녀와 공동명의로 바꾸거나 지분을 나누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5년 전에 미리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농지와 임야 관리입니다. 농사 안 짓는 땅은 미리 정리하세요. 농지는 농업소득으로 추정소득이 잡힐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윤 어르신은 20년 전 취미로 산 텃밭 때문에 월 80만 원 추정소득이 잡혀서 기초연금을 못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관리입니다. 금은 조사가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데 조심하셔야 합니다. 금거래도 이제는 다 추적됩니다. 이제 실제로 신청하는 방법과 전문가 상담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제가 30년 동안 봐온 바로는 혼자 신청하신 분들의 30%가 서류 미비로 탈락합니다. 첫 번째, 신청 시기가 중요합니다.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한데 미리 신청해도 65세 생일부터 지급됩니다. 제가 아는 박 어르신은 깜빡하고 6개월 늦게 신청해서 200만 원을 날렸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만 주거든요. 두 번째, 필요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세요. 신분증, 통장사본은 기본이고 임대차 계약서, 부채증명서, 근로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전월세 사시는 분들은 임대차 계약서 꼭 가져가세요. 보증금을 재산에서 빼주거든요. 세 번째, 소득과 재산 신고는 정직하되 똑똑하게 하세요. 제가 상담한 김 어르신은 처음에 금융재산 5천만 원을 그냥 신고했다가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할 때는 생활비 1천만 원, 병원비 예치금 500만 원을 따로 소명해서 통과했습니다. 네 번째, 전문가 상담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재산이 복잡한 분들은 꼭 받으세요. 주민센터에 가면 무료 상담이 있고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상담해줍니다. 세무사나 노무사 상담도 좋지만 비용이 들죠. 제가 추천하는 건 먼저 무료 상담받고 복잡한 경우만 유료 상담받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이의 신청을 포기하지 마세요. 처음에 탈락해도 90일 내에 이의 신청하면 됩니다. 제가 도운 최 어르신은 3번 떨어지고 4번째 통과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여섯 번째, 변동사항은 즉시 신고하세요. 재산이 늘거나 소득이 생기면 14일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아들이 준 용돈 500만 원을 신고 안 했다가 나중에 환수 조치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브로커를 조심하세요. 기초연금 받게 해준다며 수수료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사기입니다. 기초연금은 정당한 자격이 있으면 무조건 받는 거예요. 돈 주고 받는 게 아닙니다. 정식 상담기관을 통해서만 상담받으세요. 마지막으로 기초연금 외에 여러분의 노후를 든든하게 해줄 4가지 복지제도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주택연금입니다.
제가 상담한 78세 이 할머니는 시가 8억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서 기초연금은 못 받지만 주택연금으로 월 25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집에서 계속 살면서 연금 받는 거예요. 돌아가신 후에 집값이 연금 총액보다 많으면 차액은 자녀가 받고 적으면 국가가 손해봅니다. 만 55세 이상, 시가 12억 이하 주택이면 가입 가능해요. 두 번째는 농지연금입니다. 농사 지으시던 분들에게 희소식이에요. 제가 아는 충청도 김 어르신은 논 3,000평으로 월 80만 원 받고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5년 이상 영농 경력이 있으면 됩니다. 농지 소유 기간도 5년 이상이어야 해요. 농사 계속 지으면서 연금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세 번째는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건 정말 좋은 제도예요. 제가 아는 박 할아버지는 동네 학교 앞 교통지도로 월 29만 원 받고 있습니다. 하루 3시간, 주 3일만 일하면 돼요. 중요한 건 이 돈은 근로소득으로 안 봐서 기초연금에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등 종류도 다양해요. 네 번째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아도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최후의 안전망이에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는데 각각 기준이 달라요. 제가 상담한 독거 어르신은 기초연금 34만 원에 생계급여 40만 원 받아서 5월 74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병원비도 거의 무료고요.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추가로 알려드리면 서울시는 어르신 교통비 지원으로 연 12만 원 줍니다. 각 지자체마다 이런 추가 혜택이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 문화누리카드 같은 것도 있습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모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30년 노하우를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기초연금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받으세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중요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